그동안 잘들 계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경주 외곽 선도산 자락에 잠들어 있는 신라 29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풍수 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라의 많은 왕릉들은 그곳에 묻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흥덕 왕릉과 함께 유일하게 지석이 있어서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곳입니다. 무열왕릉비는 국보 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춘추는 602년 아버지 김영춘과 어머니 천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왕으로 있던 시기는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유신과 함께 신라가 주변국들과 갈등을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딸 고타소가 있습니다. 대하성 성주였던 남편 김풍석이 백제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일가족 모두 처참하게 백제 윤충 장군에게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집념을 보였으며 백제를 멸망시키던 날 결국 의자왕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한을 풀었다고 전해집니다. 성골이었던 김춘추가 진골로 신분이 강등되면서 골품제가 지배하고 있던 신라 사회에서 다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24대 왕이었던 진흥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흥왕은 서기 540년부터 576년까지 3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놓은 정복 군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진흥왕에게는 큰아들 동륜과 둘째 아들 사륜 그리고 딸 아향공주가 있었는데 이들 세 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김춘추와 김유신의 혈연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큰아들 동륜 태자는 만호 부인과 결혼하고 아들 한 명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진흥왕이 죽자 왕의 자리는 둘째 아들인 사륜 태자에게 넘어가는데 이분이 김춘추의 조부가 되는 25대 진지왕입니다. 그러나 석연찮은 이유로 4년 만에 폐위되면서 아들 용추는 진골로 신분이 강등이 됩니다.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왕의 자리는 다시 큰아들 동륜의 후손에게 넘어갔고 이분이 26대 진평왕으로 신라 왕 중에서 53년이라는 가장 긴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진평왕은 딸만 4명을 두었는데요. 그중 첫째는 27대 선덕여왕인 덕만공주였고 둘째는 천명공주로 김영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와는 사촌지간인 용춘과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 김춘추가 태어납니다. 결국 김춘추는 증조할아버지가 진흥왕이고 친할아버지는 진지왕이며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로서 부계와 모계 모두 왕족인 성골 집안입니다. 그러나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진골로 떨어지고 같은 가약의 왕손이었으나 신라에 항복하면서 진골로 편입된 김유신과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곳은 김춘추의 묘 뒤에 장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김춘추를 보호하듯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서학동 고분군입니다. 신라는 17대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초기 신라의 왕들은 경조의 왕경지구라고 부르는 대농원 부근에 큰 묘역을 조성하면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남대총 등 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4대 법풍왕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왕경지구 안에 묘가 조성되는 것을 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모든 왕들의 무덤이 경주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곳 김춘추의 무덤과 함께 서학동 고분군으로 불리는 4개의 무덤들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곳에 조성을 하였고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무열왕의 직계 조상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하는 실정입니다.
신라 56명의 왕 중에서 진성여왕과 경순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경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왕의 무덤으로 확인된 곳은 36개에 불과하고 그중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히 밝혀진 곳은 김춘추의 무덤과 흥덕왕릉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그 삼국유사 등을 통해서 몇 군데 왕릉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추정만 할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도산에서 내려오는 웅대한 용맥이 큰 당판을 이루면서 네기의 고분을 유정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후덕하게 흘러서 오른쪽에 있는 김춘추의 묘로 입수하고 있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이곳 서학동 고분의 형세를 보면은 가깝게는 그리고 멀리는 경주를 감싸고 있는 많은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맥자락은 마치 380 비행기의 동체처럼 후덕하다 못해 거대한 위용을 뽐내면서 이곳에 묻혀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묘가 잘 짜여진 국세라면 이곳은 세상을 모두 품에 안을 듯 양팔을 크게 벌리고 경주 왕경지구를 향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운을 받고 있는 경주 왕경지구에 외적의 침입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혈연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둘 다 모두 진흥왕에서 같은 피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관가야 11대 왕손으로 신라 진골에 편입된 할아버지 김무력 장군은 진흥왕의 딸인 아향공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서현은 진흥왕의 이복 동생인 숙쿨종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만호 부인은 진흥왕의 큰아들과 결혼해서 아들인 진평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찍 죽자 진흥왕의 이복 동생인 숙쿨종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만명 부인을 낳게 됩니다. 결국 김유신의 할머니는 진흥왕의 딸이고 어머니는 진흥왕 동생의 딸이면서 진평왕과는 배다른 남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곳 서학동 고분군이 흘러내리고 있는 용맥자락을 보고 계십니다. 이 용맥자락의 끝으로 김춘추의 묘가 다소 곳이 누워 있습니다. 멀리 신라의 왕경지구도 보여지는 장대한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용맥자락은 코끼리의 등처럼 정말 큰 당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편입된 진골이라는 차별을 받던 금관가야의 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김춘추라는 신라 왕족과 결탁을 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신분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한 동생인 문희가 왕비에까지 결국은 오르게 됩니다. 진덕여왕이 죽고 나서 상대등 알천이 왕의 자리에 추대를 받고서도 김춘추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김춘추의 세력과 김유신의 가야 세력이 이미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사후에도 한쪽은 선도산에서 그리고 한쪽은 송화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신라의 후국신이 되어 경주를 내려다보면서 천년 역사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을 이곳에 와서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김춘추의 아들 김인문의 묘와 김량의 묘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멀리 기차가 지나가면서 이곳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갑니다. 저 기차가 결국 송화산 자락 밑을 통과하면서 김유신 장군도 깨우고 가겠죠. 김유신과 김춘추의 못다한 인연을 저 기차가 매일 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김춘추의 묘를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풍수기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